안녕하세요. 복층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펜트하우스 시즌2 2화 리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잔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게 돼가지고 오늘 저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잔님 오면 좀 혼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혼자지만 한번 펜트하우스2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있었던 스토리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 1화 마지막에 하윤철과 오윤희가 헬기를 타고 주단태와 천서진의 약혼식장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약혼식장을 뒤집어 놨는데요. 오늘은 그 장면에 의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같은 걸 해줬는데, 주단태가 하윤철에게 왜 내 약혼식장에 와서 행패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난 미국에서 사업 시작했고 오늘 그것 때문에 이 호텔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제. 그리고 주석경이 뒤에서 하은별이 이제 조금 갈구기 시작합니다. 축하해 하은별, 너도 새엄마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은 항상 서로 이렇게 비꼬면서도 나쁜 짓 할 때는 꼭 함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경은 아직도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이 오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양집사가 죽였다라고 기사가 나고 뉴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집사가 자신에게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심수련이 자기 친엄마가 아니란 것도 알려주고 하면서 옆에서 굉장히 양집사가 자기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양집사가 우리 엄마를 죽였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진짜로 호텔에 일이 있어서 온 하윤철을 주단태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빵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윤철은 이제 변했잖아요. 그냥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 않죠. 바로 반격하고 주먹 잡아서 업어치기 하고 이렇게 주단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단태 또 애꿎은 조비서에게 화풀이 하는데, 조비서는 오늘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천서진이 지금 굉장히 쌀쌀 맞아졌어요. 아무래도 하윤철이 오윤이랑 결혼했다고 하면서 자기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원래 미련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딱 보게 됨으로써 조금 더 심정이 복잡해지지 않았나. 아무래도 오윤이는 자기 컴플렉스의 근원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타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오윤이랑 결혼했다는 사실이 진짜 열받는 거죠, 천서진은. 근데 그 앞에서 주단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약혼도 했고 언론에 다 뉴스도 나갔는데 얼른 회사 합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천서진이 뭘 그렇게 서두르냐 이런 식으로 또 화를 내죠. 그동안 그렇게 오윤희 감시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오윤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몰랐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로건리가 오윤희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데, 거기서 또 주단태는 바보같이 로건리 쪽 아니다, 로건리 지금 집안에 감금돼 있다, 그쪽 아버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보 같은 모습 보여주죠. 천서진은 이번 시즌에도 참 촉이 좋아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하윤철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나, 헬기를 타고 약혼식장에 나타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나. 물론 저는 뒤에 이제 로건리가 있기 때문에 자금줄이 빵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명동 땅을 팔게 돼서 주단태가 하윤철에게 100억을 송금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윤철이 이혼하면서 천서진에게 70억을 받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빚을 탕감하는데 모두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마 하윤철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은 없었겠지만 이 100억이 들어왔다면 뭐 굳이 로건리가 아니라도 혼자서도 이렇게 뭔가 사업을 벌이거나 이럴 수 있는 재력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단태는 오늘도 이제 키스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주단태와 천서진이 있는 그 호텔방 유리창에 딱 부딪혀요. 이건 아무래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의 오마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길한 미래 이런 거를 예견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사실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윤희가 살던 그 4502호가 팔렸다, 이제 헤라필리스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온다 하면서 강마리도 옆에서 드디어 나도 이웃사촌이 생기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4502호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바이오 회사인 존바이오의 대표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 존바이오가 뭐냐면 규진이가 먹고 있는 정력 제품 파워업을 만든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이제 4502호에 오기로 했는데, 이삿짐이 막 날라지기 시작하고 강마리가 나와서 옆집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사 온 사람이 하윤철과 오윤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강마리가 천서진에게 전화를 하죠. 우리 집 옆집에 하윤철과 오윤희가 이사 왔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바로 그 존바이오의 대표가 하윤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서진의 짜증은 이제 한층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강마리랑 고상아는 원래부터 천서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헤라필리스 안에 이런 가십들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윤철 원래 그렇게 핸섬했냐, 천쌤 빅엿 제대로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오윤이랑 하윤철이 왔기 때문에 천서진이 그것 때문에 주단태랑 또 싸우고 기껏 여행 왔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여기서 안연홍 배우님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안연홍 배우님은 은별이의 개인 학습 플래너인 진분홍이라는 캐릭터로 나오고 있고요. 은별이 옆에서 항상 생활 전반을 체크해주면서 은별이의 컨디션을 언제나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서진이 집에 들어갔더니 이 진분홍이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탕수육도 만들고 치킨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양의 요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천서진이 물어보니까 이거 은별이가 간식량을 2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천서진이 이것저것 물어보죠. 진분홍에게 은별이는 지금 자고 있냐, 몇 시에 잠들었냐. 근데 여기서 진분홍이 그냥 개인 플래너답지 않은 조금 떨떠름한 이런 미정미지근한 반응으로 천서진을 대합니다. 몇 시에 자는지는 모르겠다 정확히. 막 천서진이 화를 내는데도 그냥 네 이런 식의 표정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진분홍이라는 이 캐릭터도 조금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서진이 이제 은별이의 방 문을 열었는데 은별이가 이상하게도 집에서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짓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목이 아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코트를 입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합니다. 당연히 찔리는 게 있는 거고 천서진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옆에 은별이가 먹고 있던 간식도 있고 잔도 2개나 있고 이거는 뭔가 당연히 의심을 할 만한데 의외로 천서진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진분홍이랑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천서진이 나간 다음에 은별이가 헐레벌떡 이불 속에 숨겨놨던 남자 코트를 하나 꺼내서 방 옆에 조금 숨겨진 문 같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그 코트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얼른 뒷문으로 나가 라고 하는데 그 남자 실루엣 같은 게 이제 문 뒤편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누굴까? 이게 조금 궁금증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사람이 석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예고편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로나가 돌아온 장면이 나오고 석훈이가 오토바이에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나가서 강가같이 보이는 곳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티저 영상에서도 나왔던 장면이고 대부분 로나와 석훈이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보니까 이게 로나가 아니라 하은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집안에서 은별이가 입고 있던 그 코트랑 여기 석훈이랑 손잡고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코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두께라던가 재질도 굉장히 비슷하고 색깔도 똑같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은별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트를 입은 여자 쪽이 먼저 손을 뻗어서 이렇게 석훈이 손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별이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티저가 하나 있었는데요. 석훈이가 누군가랑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왔던 나레이션이 주석훈 내 남자친구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들었을 때 은별이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랑 조금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주석훈이 지금 하은별의 남자친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석훈은 하은별에게 맞춰주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점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석훈이가 이미 주단태가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집사가 주단태가 시키는 대로 뭐 심수련을 부르고 이런 일들을 잘 해서 심수련의 죽음에 도움이 됐고 그 대가로 금괴를 받는 장면을 석훈이가 위에서 목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석훈이가 또 미국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만약에 로건리나 이런 사람들이랑 만났다면 이야기를 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석훈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 지금 주단태가 원하는 천서진과의 결혼 그리고 결혼 후에 청아재단까지 먹으려는 이 계획을 방해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은별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아무래도 하은별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서 계속 결혼을 반대하고 이런다면은 하은별을 끔찍히 생각하는 천서진의 마음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석훈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오늘 예고편에서 오윤희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내 계획에는 네 딸도 들어있어. 천서진도 망가뜨리고 하은별까지 망가뜨리는 게 내 계획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짜 석훈이가 미국에서 로건리나 혹은 오윤희 이런 사람들과의 접점이 있어서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들이 짜준 플랜대로 하은별을 만나면서 옆에서 좀 흔들어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은별의 학습 플래너인 진분홍도 제 생각에는 이제 오윤희나 로건리의 복수 계획에 같이 동조하는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부모님 없는 집에 석훈이가
하은별을 만나러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묵인해준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은별이가 오히려 천서진의 생각과는 달리 조금씩 엇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 간식도 사실은 그거였어요. 제니가 석경이나 은별이 몰래 로나를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이 간식을 만들어 와서 학교에서 억지로 제니가 먹도록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진짜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인 거다, 사서 먹인 거다, 얘한테 강요하지도 않았고 내가 준비한 거예요, 나는 먹으려고 했어요, 얘가 많이 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나쁜 짓을 또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진분홍이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었다면은 알면서 어시스트를 해준 거기 때문에 진분홍도 오윤희의 복수 계획에 들어있는 멤버지 않을까. 이 복수를 같이 하는 이유는 아마 조금 더 서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천서진이 오윤희의 집을 찾아가서 깽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펜트하우스에서 누가 죽었는지 잊었어? 어떻게 여기로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윤희는 되게 굉장히 잘 받아쳐요, 이거를. 너도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용기 냈어. 그리고 천서진이 또다시 너 하윤철이 내 전 남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이렇게 또 반박을 하니까 오윤희도 또 한 번 쳐줍니다. 주회장이랑 네가 불륜이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 결국 오윤희의 완승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아마 2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강마리와 이규진이 키스를 했어요. 술에 취한 이규진이 들어와서 강마리를 고상하로 착각하고 먼저 키스를 하니까 강마리가 이제 고상하 눈치를 보면서 주스에 얼음 많이 갈아달라고 막 얘기하면서 시간 끌고 그 사이에 다시 이규진을 덮쳐서 막 거의 잡아먹듯이 키스를 하는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웃겨서 재밌게는 봤지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리뷰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하윤철과 오윤희도 분명히 비즈니스 부부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로 막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고 복수 계획 중에 하나로 결혼한 척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2화에서 확실히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막 결혼 사진 걸어두니까 진짜 부부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썸 타는 애들처럼 막 꽁냥꽁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다음화 예고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은 진짜로 부부가 되라, 진짜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오윤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윤철에게 너 나중에 배신이나 때리지 마 라고 하는데, 지난 시즌에서 오윤희가 심수련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언니 나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게. 근데 그게 복선이 돼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늘 하윤철에게 오윤희가 너 나중에 배신이나 때리지 마 라고 한 게 이것 또한 복선에서 돌아올지 아니면 요거는 그냥 농담처럼 넘어가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보는 좀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로나도 오윤희나 하윤철과 함께 오지 않은데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윤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내가 로나를 볼 자격이 될 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로나와 오윤희는 뭔가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게 하윤철과 오윤희가 결혼한 것이 복수를 위해 가짜로 부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좀 알 방법이 없지만 바로 다음 주 3화에 로나가 나오기로 예고편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서진이 이제 예고편에 나왔던 것처럼 목이 망가졌어요. 천서진은 지금 20주년 공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이 공연에 맞춰서 막 기자들도 부르고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자들 사이에는 김소연 배우님의 남편인 이상호 배우님도 오늘 카메오로 한번 출연하셨죠. 그런데 이 연습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자 천서진이 병원에 찾아가고 결국 성대결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기서 의사가 천서진에게 지금 이 상태로는 노래할 수 없다, 여기서 또 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평생 노래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천서진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든 이 공연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두들 다 그러고 있어 라는 자기 합리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에 대역을 해줄 사람을 도비서에게 시켜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비서가 이제 리스트들을 갖고 왔는데 모두 막 천서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막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막 도비서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천서진한테 도비서가 사실은 딱 하나 더 있었다, 이사장님 목소리에 완전히 맞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지원을 철회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서진이 왜 청하이고 강사를 시켜준다 그랬는데도 왜 철회했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일단 들려줘봐 하고 듣는데 완전히 여기서 감탄하게 되죠. 이력서를 보는데 지방 강사에 심지어 데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역으로 쓰기 딱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섭외하라고 도비서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이력서의 주인공이 왔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SES의 멤버 바다씨였어요. 이제 바다씨가 아무래도 지금 같은 멤버인 SES의 유진 배우님이 여기 펜트하우스에 나오기 때문에 카메오로 또 이렇게 등장을 해주셨고요. 이번 펜트하우스 시즌2는 굉장히 카메오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방송 외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다를 꼬셔서 자기 대역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공연을 보는 내내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어떻게 진행될까? 분명히 바다는 아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바다는 아니고 오윤희일 것 같은데 목이 망가진 오윤희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 공연을 뭐 망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완벽하게 천서진이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내면서 그러니까 천서진의 기분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역시나 오윤희가 부른 거였어요. 오윤희는 목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상씬이 중간에 같이 나왔었죠. 지난 시즌 마지막에 목에 촛대가 찔린 오윤희가 그것 때문에 목소리를 잃게 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수술실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오윤희의 목소리를 이제 다시 되찾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성공하면서 덤으로 원래 목을 다쳐서 내지 못했던 높은 음역대까지 다시 손에 넣게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서진 앞에 오윤희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번 2화가 끝이 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오윤희는 천서진에 대한 복수를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천서진이 부정을 저질러서 대역을 썼다는 사실도 이제 자신이 알고 있고, 왜냐면 자기가 불렀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약점을 잡고 갈 수 있겠고, 자기가 짓밟았다고 생각했던 오윤희가 나보다 더 완벽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걸로 천서진에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주고 모욕감을 줄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이 오윤희가 손에 넣은 이 카드를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펜트하우스2 2화 리뷰는 마무리 해보겠고요. 오늘은 잔님이 못 오셔서 이렇게 저 혼자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꼭 이게 참석하기로 하셨으니까요. 다음에는 꼭 둘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나 뭐 감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랑 잔님이 성심성의껏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